자, 이번에는 요걸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x가 a일 때 증가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도 헷갈리잖아. 왜 헷갈리냐면 이게 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가보자. f'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a일 때 증가 하면 아까 거의 반대입니다. 이해됩니까? 아까는 얘가 증가하면 f'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죠. 요렇게 된 거는 참이야. 근데 얘는 그거의 역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수학 파에서 나오는. 근데 정말 대명제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역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래요. 이게 뭘까요? 뭐니까 내가 이렇게 썰을 풀겠어. 이게 틀렸어. 놀랍게도 이게 뒤집으면 참인데요. 이렇게 쓰면 이건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얘를 꼭 기억해야 돼. 자, f'A가 0보다 크면 x는 a일 때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것은 참이에요. 이것은 등을 붙이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fx는 x가 a일 때 증가한다 그러면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런데 미분에서 0보다 커야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0일 때 증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반대니까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례는 아주 간단해. 상수함수예요. 그쵸? 괜찮습니까? 상수함수는 당연히 f'A가 0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x는 a일 때 증가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네. 왜? 이걸 만족하지 않잖아. 상수함수는 다 같기 때문에. 괜찮아? 네. 그래서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런 데가 있어. 만약에 y는 fx가 상수함수가 아니야. 그걸 깔아줘. 가장 대표적으로 상수함수가 아니다라는 다른 표현은 수투에서는 다항함수 이렇게 하면 돼. 왜냐면 다항함수는 항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x의 제곱은 원칙적으로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래야 다항함수거든. 그래서 다항함수 그러면 상수함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가 보장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f'A가 0보다 같거나 같으면 x는 a일 때 증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처음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까 fx는 x가 a일 때 증가라고 하면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거꾸로는 0보다 클 때 증가한다야. 그런데 상수함수라는 말이 없으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이게 더우면 헷갈리잖아요. 아까 선생님처럼.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머릿속에 박아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구간에서의 증가는 원칙적으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구간에서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A가 아니라 범위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N부터 N까지 그러면 그 구간에 있는 모든 A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구간의 모든 A에 대해서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고 그 구간에서 증가하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불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때 0인 것은 뭐여야 되냐면 x는 3승, y는 x의 3승처럼 순간적으로 0인 것만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구간은 똑같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고 꼭 한번 적어 놓으세요. 요거는 우리가 요거를 한번 지금 좀 이따가 사진을 찍거나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지? 그랬을 때 문제를 한번 거기 62쪽을 잠깐 보면 우리가 증가 감소가 뭔지는 충분히 아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구간이라고 나온 거예요. x가 a라고 안 하고 우리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두 숫자가 있었을 때 계속 함수값이 커지면 증가고 계속 함수값이 작아지면 감소인데 그 밑에가 중요한 거야. 미분에서 0보다 크면 증가인 거고 미분에서 0보다 작으면 감소이다. 그런데 이 함수가 상수 함수가 아니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한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 정리하면 된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요거에 관련돼서 선생님이랑 한번 대표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몇 분이냐? 미안합니다. 55분을 기준으로 해서 7분 남았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447번, 450번, 454번 대표 문제 3개만 풀고요. 오늘 숙제는 66쪽까지 푸는데 62쪽은 좀 풀어보시고 알겠지? 그래서 증가 감소까지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사진을 살짝 찍던가 아니면 한번 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쓰던가 하세요. 사실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유튜브 보면서 캡처해도 돼. 좀 이해가 돼? 요게 특히 중요한데 요거 좀 이해가 돼요? 잘 보고 반복해서 공부해야 돼. 증가 감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까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y는 x의 3승 상수함수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요번 주 내내와 다음 주 한 화요일까지 공부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제 3개 풀고 7분 넘어가면 끝일게요. 447번입니다. 자, 이건 쉬워요. fx가 x의 3승 더하기 12x 더하기 9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함수는 절대로 상수함수가 아닙니다. 괜찮지? 네. 그러면 증가를 하려면 미분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아니면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문제에서는 등호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라 얘는 끝났네.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서부터 2 사이가 돼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문제는 개념보다 쉬워요. 처음에는. 괜찮지? 됐습니까? 네. 실제 개념보다 처음에는 개념이 어렵습니다.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이제 문제가 어려울 때 도전하기 쉬워요. 문제는 쉬워. 그래서 너무 대충 가르쳐 선생님들이.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이것도 쉬워요. 이 함수는 다항함수입니다.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서 이 함수가 모이고 싶은 거야. 증가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한 놈이 x의 값에 상관없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증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2x 플러스 a인데 이렇게 되면 된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나오죠? 얘가 이렇게 해서 공중부양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거나 중근이죠. 그래서 3을 쓰면 1-3a가 이렇게 되니까 a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돼요. 뭐 이상하다. 3분의 아까 뭐 한 거야? 멍청한 거. 녹화하고 있는데 요거죠? 요겁니다. 근이 없어야 되는데 파멸식이 0보다 크다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이해됩니까? 파멸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454번. 이게 무슨 소리냐면 1서부터 2 사이에서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면 얘 잘 봐. 얘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소박하지만 중요한 질문. 3차 함수예요. 미분하면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입니다. 차수가 하나 줄었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서부터 2 사이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거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2차 함수는 무조건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끝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1일 때랑 2일 때만 확인하면 가운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F'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어차피 2라고 2는 지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줄 더 뜨면 이거 뭐예요? 얘 딱 보자마자 보여요. 대칭축이 보여요. 대칭축 뭐예요? x는 1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대칭축이 1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일 때에는 무조건 제일 작은 값을 가져요. 네. 그러면 사실은 1일 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0보다 작으면 되잖아.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0보다 작으면 되거든. 네. 그러면 이때 0보다 작으면 이때는 당연히 볼 필요 없이 0보다 작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얘를 보고 이것만 푼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익숙해져야 문제 풀 때 빨라요. 하나 안 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결론을 내면 2를 낼게 4, 3, 12 2를 내면 12 뭐야 이거? 그냥 A가 0보다 작다 하면 되네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딱 맞죠? 수고하셨습니다.